요즘 밤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과 얼마 전 12만 6천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며 축제를 벌이던 시장이 지금은 차가운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래로 흐르던 가격이 어느덧 9만 달러라는 마지노선을 깨고 이제는 7만 8천 달러 선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40% 가까이 밀려버린 이 잔혹한 숫자는 단순히 차트 위의 낙폭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은밀한 고래들의 움직임일 뿐이죠. 비트코인 하락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시중의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가 끝났다며 거품이 빠지는 소리라고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사실은 거대한 부의 재편을 앞두고 설계된 정교한 정책적 장치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분석 말이죠. 다들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었다더니 제도권 진입이 실패했다느니 하는 표면적인 이유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의 진짜 움직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지루하고 잔혹한 하락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거시경제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오늘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지향하는 진짜 전략의 의도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왜 가격의 하단이 이토록 강하게 눌리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이 거대한 정책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개인의 자산은 자칫 국가 단위의 부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은밀한 전략이 궁금하시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해 왔어요. 자국의 전략 비축 자산이 될 물건이라면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게 상식적인 행보죠.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전략 자산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까지 내린 지금 가격은 오히려 7만 달러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투자자가 역시 정치인의 공약은 믿을 게 못 된다며 절망 속에 코인을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시경제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진짜 비밀은 바로 이 하락의 잔인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략적 분석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금고에 넣으려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투기적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흔들리는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고 전 세계는 달러의 지배력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미국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으로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너무나 거칠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어제는 10% 오르고 오늘은 20% 떨어지는 이런 불안정한 자산을 국가의 공식 비축 자산으로 발표한다면 기관 자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과연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국가 자산은 권위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격의 하단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일종의 거대한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껴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자금들, 그리고 고점에서 빛을 내어 들어온 개인들의 물량을 완전히 털어내는 청소 작업.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결코 제도권의 왕관을 쓸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수백 년을 견뎌야 하는 거대한 댐을 짓는 기술자라면 진흙벽돌을 쌓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층을 다 걷어내고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깊숙이 땅을 파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이 7만 달러의 지루한 횡보와 고통스러운 급락은 미국이라는 거대 설계자가 단단한 가격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시스템에 복종하는 완벽한 디지털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어요. 이 잔혹한 세탁 과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 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더 깊은 이면의 의도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대체 트럼프 정부는 왜 이토록 비트코인에 집착하며 동시에 가격의 하단을 이토록 강하게 눌러서라도 시장을 재편하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미국의 빛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부채 시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38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의 신뢰도에 의문을 던지며 미국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장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2025년 여름에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기억하시나요? 이 법안의 핵심은 민간 기업들이 달러와 연동된 코인을 발행할 때 그 담보의 100%를 반드시 미국 국채로 보유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정교한 전략이에요. 전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 누군가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어치 발행할 때마다 미국은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하던 자신들의 국채를 팔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얻게 된 셈이니까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4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자신들의 국채를 사준 거대한 구매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선포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세계의 금으로 규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를 달러와 결합하려는 계산이죠. 미국 국채라는 거대한 기둥을 세우기 전에 그 기반이 되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기관 자금과 국가 단위의 예산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이 적당히 눌려 있어야 매집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무분별한 투기 세력을 털어내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 지표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몹시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조차 며칠 전 5,500달러 고점에서 4,400달러대까지 수직 낙하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금은 그 폭락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 이틀 만에 다시 4,900달러 선을 탈환하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거든요. 반면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12만 달러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여전히 7만 8천 달러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보고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산의 신분이 바뀌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금은 이미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전 세계 중앙은행의 신뢰를 얻은 노련한 베테랑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제 막 그 왕관을 물려받으려는 젊은 후계자와 같죠. 베테랑이 먼저 위기를 수습하고 길을 터주면 후계자는 그 뒤를 따라 압도적인 속도로 복주하는 법입니다. 보통 금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그 흐름을 완전히 흡수하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해요. 이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시장의 보수적인 자본가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금이 오르는 걸 보며 안정감을 느낀 뒤에야 남은 유동성을 가지고 그 다음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을 텐데요. 그때 그들의 레이더에 들어오는 것이 미국이 보증하고 제도권이 정비된 비트코인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기업들이 장부에 비트코인을 담기 위해 진행되는 일종의 가격 평탄화 작업인 겁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월가의 기업들이 한 배를 타고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